어제였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먼저 신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민주당 방탄 포기 제동, 혁신이 1호 안부터 표류라는 제목의 기사가 달렸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 혁신이도 1호 안부터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진들이 거부했고 의원 대다수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정치 검찰 대책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결론 못 내고 보류, 방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어제 의총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줬습니다. 혁신이 혁신의 의지가 있느냐, 재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의원총회 하루 앞두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의총 추인 직전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정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혁신위원장도 저렇게 얘기하고 박광원 원내대표도 저렇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데도 왜 결과는 국민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혁신위가 이제 발족을 하고 1호 그 혁신안으로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최고위원회 그 지도부 회의가 열려가지고 네. 저 이제 의견 혁신에 대해 존중을 한다 하면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검찰로부터 올 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를 열지 않겠다. 네. 그리고 뭐 회기 중에 오더라도 당론 부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들을 총의를 모아가겠다.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님 말씀하지만 원내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거 추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는 뭐 저기 지금 현재로서는 멤버가 아니니까 의총에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네. 이 혁신안을 받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가 또 있었어요. 네. 있고 근데 일부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재서 이거 사실상 보면 이게 뭐 서약의 의미 그리고 뭐 내년 4월이면 5월까지군요. 임기가 끝나는 21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랄지 면책 특권에 대한 제약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지금의 검찰의 어떤 수사 행태랄지 검찰관 남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포기한다고 서약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었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제 추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또 이런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또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 대변인. 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현역 국회의원 300명에게 물어볼 때 다 그럼 찬성하겠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이 뉴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죠. 자, 불체포 특권 대표가 포기한다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에서 이런 식으로 뭉개졌다는 놀라움 하나. 두 번째는 혁신이라는 것을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의 1호 제안이 바로 그냥 뭉개졌다. 네. 그러면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섞인 뉴스라고 보는데요. 불체포 특권만 본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여기에 이제 여러 구구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그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저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몇몇 의원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혁신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혁신이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하고는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돼요. 네. 그런데 혁신위에서 위원장이 이거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얘기했음에도 이것을 그냥 했다. 그럼 민주당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상대하는 당이긴 하지만 네. 도저히 짐작을 못하겠고 내부에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달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재명 대표가 했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원고에도 없던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를 본인이 선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의원들이 호응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보시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역시 이재명답게 비명이든 친명이든 어제 참 잘했다. 정치는 흔히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타이밍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비등해진 그런 타이밍에서 이 카드를 던진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 이렇게 잘했다라고 호응을 했는데 정작 추인하자고 했더니 다들 물러섰다고 하는군요. 노동일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안하기 때문 아닐까요? 불안하다. 좀 전에 윤석 대변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그냥 정치적 선언이에요. 네. 정치적 선언. 설사 모든 의원들이 뭐 그거 다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가서 왜 바꿨냐 이렇게 너 처벌한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적 선언, 정치적 제스처가 뒤집히는 걸 봤습니까? 나중에 가서 혹시 진짜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또 정치적 명분을 말씀도 있잖아요. 네. 이건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니까요. 근데 그것마저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할 때. 그럼 설사 가결 당론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본인이 부결 표를 던지면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정치를 너무 시화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부결표를 던진다고 해서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난이야 받겠지만 네. 너 그때 왜 선언하고서 사인하고서 뭐 왜 부결표 던졌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좀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장실질심사. 네,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소명하라.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소명 과정에서 정치 검찰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사님이 얼마나 그걸 적절하게 들어주실까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 겹의 지금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못한다. 이런 것은 뭐 정말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반영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한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민주당 의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어제 추인 불발이었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곁에서 항상 함께 보좌하고 있는 한민수 대변인 나와 계시니까 어제 의원총회 끝나고 뭐 별발은 말 없이 떠났다고 하던데 혹시 뭐 얘기 그거는요. 있습니까? 뭐 일부 알려졌지만 이제 네. 출입 기자들하고 그 간담, 간담 오찬 간담회 있어가지고 간 거고 대표는 뭐 오늘 화면을 봤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서약을 했죠. 그런데 단순히 이걸 정치적 선언으로 보고 그럼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서약을 한 건데 그건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그만큼 무게를 갖는 거기 때문에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선언한 거고 그건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죠. 본인의 입장은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거고 그렇죠. 지금 부결되고 추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은 그거를 이제 어제 상황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대표는 뭐 이걸 이제 의원들이 총회를 거쳐서 의견들이 모아져야 된다. 이걸 개인들이 모두 헌법기관인데 강요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들이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견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제 뭐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의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의견이 모아지고 당장은 이제 우리 혁신위원장님이나 혁신위에서는 다소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또 당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모아가는 것도 민주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잘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대표가요, 저 정도로 국민들 앞에서
나 특권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의원들 보통 좀 의원들은요 따라 움직여주죠. 다 따라 움직여줘요. 그거를 거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속내는 겉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이 약간 얄미웁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본인은 여태까지 그 방탄으로 다 썼잖아요. 불체포 특권을. 그래놓고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수사가 더 진행이 되겠지만 돈봉투 사건에 한 20명 정도 지금 연루돼 있는 국회의원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연루된 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유 대표는 다 특권 해놓고서 네. 우리한테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절대로 추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의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네, 단어를 네, 씁니다. 네, 네. 근데 솔직히 영장 청구는 다 정당하지요.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는 없어요. 근데 마치 정당하지 않는 영장 청구가 있는 것처럼 슬쩍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거를 만약에 특권 우리 오케이 전부 추인을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이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권 이거하고는 내려놓은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러면 그 정도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의원들이 추인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지금 민주당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박광원 원내대표가 정당한 영장이라는 아주 특정시킨 영장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하자 하더라도 그것 또한 못하는 그런 상황. 지금 정미경 의원께서는 그런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미 대장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지만 그때 이미 불체포 특권 썼고 이제는 다 재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당신은 썼는데 앞으로 돈봉투 관련해서 우리가 불려갈지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표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기다려보죠. 또 재논의한다는 게 또 당의 입장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